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 보전야연구원 원장 윤창영입니다. 2023년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과 4년째 지속된 코로나19의 후유증이 전 세계를 강타해 신냉전이 깊어지고 서방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군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 국가 간 경제적 디커플링이 본격 시작된 데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로 지구촌의 분열이 심화되면서 국제안보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복합적 위기로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해킹과 생성형 AI의 실용화도 새로운 안보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2024년) 국제정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11월 실시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미중 관계와 대만 선거 결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향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정세는 새해 2월이면 2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푸틴은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러시아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련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우크라이나의 완전 혹은 부분적 승리, 러시아의 승리, 현재의 교착 상태 지속, 확전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지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여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원해오고 있는 미국과 나토나 유럽연합 등 서방은 러시아의 승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러 경제 제재의 반작용으로 인한 식량,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 등 경제난 악화로 계속 지원에 심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발을 빼거나 칠러 또는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지요.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차지하는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이 지난 1년 사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상원에서 80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무작정 지연되었고, 70조 원에 달하는 유럽연합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증액안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3월 유럽연합이 1년 내 탄약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수행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측도 완전한 승리가 어려운 가운데 현재의 교착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국제 상황의 호전으로 전쟁 지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도 현 상황 휴전 또는 종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서방으로서도 사실상 푸틴에게 부분적 승리를 안겨줄 현 상황 휴전이나 종전을 당장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전폭적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의 승리를 추구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024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승리를 안기는 종전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은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를 강화해 나가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을 통해 종전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쟁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일방이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양국의 대선이 끝나는 4월까지 지리한 소모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서방에서 먼저 전쟁에 대한 피로도와 재정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우크라이나 지원 및 전쟁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심해질 경우 바이든 대통령도 조기 휴전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화당의 유력 후보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반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고 재출마하여 당선될 경우 미국은 곧바로 종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쟁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러서방 간 경제적 단절과 왜곡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국제정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미국 대선 구도가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를 선언하고 공화당 경선 여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함으로써 바이든, 트럼프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내외 정책 성향이 전혀 다른 데다가 2023년 말까지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 국제적 관여를 중시하는 데 반해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 독단적 성격에다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신고립주의 경향을 보이면서 동맹 경시, 보호무역주의, 푸틴 대통령 및 김정은 등과의 거래 등을 선호한 바 있어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미러 관계, 미서방 관계 등에 지대한 파급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가 2021년 1월 대선 불복 시위 연루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등 사법 리스크가 있어 변수가 있지만 미국의 대선은 2024년 내내 국제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는 미국민 여론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미중 관계도 지난해의 정상 간 소통과 갈등 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정책, 경제, 무역 문제,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맞물리면서 신냉전의 구조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정책 면에서 미국의 바이든 정권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면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전략하, 인태지역 및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봉쇄를 강화, 남중국해와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중국은 자신들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인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의 실천을 통해 1대1로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국 주도의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공세적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 지2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교 75주년을 맞는 러시아와의 신시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심화시켜 나가면서 미국 주도의 일극질서에 맞선 다극질서 구축을 추진하고 미국과 서방의 경제적 압력도 회피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경제무역 분야에서는 미국은 중국과의 양국 간 일반적인 교역은 지속 추진해 나가되 첨단 기술과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등 미래의 경제 주도권 장악과 안보의 필수적인 분야에서의 무역 규제와 디리스킹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정부는 대선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반도체 동맹과 전략자원의 공급망 구축, 중국 포위망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의 완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미 의회의 강한 반중 정서도 미중 간 경제무역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세계화 지속과 자유무역 질서를 강조하며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의 무역, 에너지,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히토리와 전략자원의 수출 통제를 통해 대중 포위를 억제하고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첨단 기술 탈취 노력을 보다 강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문제는 1월 실시되는 대만 총통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립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현재와 같은 미중 간 갈등 구조가 지속될 것이나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적 압박을 줄이고 포용으로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대만이 갖고 있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중요한 위치로 인해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공급 봉쇄 노력은 커다란 한계를 맞을 수도 있지요.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은 현재로서는 가자 지구에서의 전례가 드문 인도적 위기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빼앗고 국제사회를 친이스라엘 세력과 친팔레스타인 세력으로 양분하는 한편 예멘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으로 인한 홍해의 분쟁 지역화로 세계 공급망의 경색과 에너지 공급 불안을 야기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팔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2024년 전반을 관통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저항이 심해 네타냐후 정권이 추진하는 하마스 절멸을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으나 국제사회의 반전 여론과 휴전 압력이 거세지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하마스 압살 정책을 전폭 지지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부가 레바논 내 친이란 세력인 헤즈볼라와의 전면전으로 확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중동 지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미중 간 경제 및 무역 전쟁 격화, 2.8 전쟁 등으로 인해 서방과 중러 간 경제적 단절이 심화되고 주요국들의 수요 감소 등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롭게 부상하고 상용화되고 있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등 특정 분야의 산업은 경쟁 본격화 등으로 화랑세가 예상됩니다.